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오프닝벨 2부 다시 진행합니다. 장엘리고요. 네, 바로 또 오늘 2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요. 증거금 81조를 모은 SKIE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 개장은 이미 한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도 포착을 한 상황이죠. 근데 네. 일단은 뭐 향후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상장일이 날짜를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어제 잡았으면 좀 따스한 그렇죠. 거 갈 수 있었는데 네. 분위기가 오늘은 지금 이제 공모가의 2배, 21만 원 찍고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6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모주 분석하면서 이제 SKIT에 대한 어떤 증권사 레포트 보면 네. 일단은 18만 원 선을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네. 초기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20만 원 이상은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다 예상들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그렇죠. 예상대로 일단 20만 원을 돌파해서 22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6만 원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16만 원으로 얘기하는 데 있고 18만 원으로 얘기하는 데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3개월 후나 6개월 후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또 지금 그 아침에 지금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후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뭐 16만 원 선이면 또 아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는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일단은 20만 원을 좀 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실망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오늘 코스피에 상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프닝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분을 오전에만 모두 다 바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1.49% 내림세 기록하면서 3,20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5% 내림세 기록 속에 9,97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들이 8,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3,200억 원 가까이 매도세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현재 1조 넘는 물량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함께 외국인이 1,100억 원, 기관이 83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함께 2,000억 원 물량 감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8%, SK하이닉스는 4%대까지 시세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함께 3.59%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5%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2.1%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셀트리온까지 모두 1% 넘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가 1.84%, 기아도 함께 2.8%대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 넘는 또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물산까지도 1% 넘는 지금 내림세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1% 넘는 지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대까지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펄어비스 2.6%, 에코프로비엠도 2.7%대까지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SK모티리얼즈는 3.58%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HLB 2.2%, 알테오젠 2.7% 하락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J ENM 그래도 아주 소폭이지만 빨간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철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철광석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동양 에스텍이 22%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스틸 12%, 경남스틸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배철강도 함께 강보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국철강 0.76%, 동양철관이 4.7%, TCC 스틸도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철도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ITI가 8.58%, 현대로템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수건설도 1.5% 오늘까지도 지금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세명전기 1.7%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푸른기술이 3.7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선도적인기와 우리기술은 소폭 좀 시세를 잃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철강 가격 상승에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주가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타이트한 철강 수급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철강주의 주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분께 말씀 좀 여쭤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나스닥이 이제 급락을 했죠. 네. 근데 더 또 염려된 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4% 이상대 하락을 해서 일단 오늘 우리 증권 시장은 이제 약세가 이상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 뭐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어제까지는 뭐 공매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다들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경우는 지금 3,200선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닥도 일단은 다시 1,000포인트를 바라보다가 다시 이제 970선으로 이제 내려오는 네.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 봐서는 이제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네. 일단 그쪽 지금 업종들이 이제 상승률이 좋은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 예를 들어 네, 뭐 그렇죠. 건설이라든가 자동차 이쪽에는 분명히 그 안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는 지금 뭐 반도체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철강 가격까지 오른다 하면은 분명히 아마 자동차 산업은 좀 이렇게 또 당분간은 좀 어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않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뭐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제 사무직에도 또 노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네. 노조 문제도 아마 또 이슈가 올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또 오후에는 일단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네. 다시 돌릴 수도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 시장이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아직 자료는 안 나고 있는데 아마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방어를 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도 일단은 중국 시장은 일단 오늘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도 보시면 이제 우리 mRNA 관련해서 네. 이제 백신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가지고 어제 좀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강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태국에서 열린 이번에 그 LPGA 골프대회에서 태국 여자 선수들이 1, 2,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고 지금 아시아 네. 쪽에서 이런 여성 골프 인구들이 거의 선진국 대비 한 5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일단 골프 의류 관련주들 뭐 이런 네. 종목들도 우리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아마 이런 종목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거 소비 심리를 또 확대하고 또 수출에 또 이어진다면은 아마 의류 관련주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또 저희가 월요일마다 전해드리는 그 상승률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10가지 또 선정해서 항상 보여드리는데 그 종목 중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오늘도 보면 이제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은요. 일단은 이제 뭐 어제 제가 동양 에스텍 어제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제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데 이제 리서치 아름이라는 그 회사는
이제 중소형주, 이제 스몰캡이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터치 안 하는 종목들을 주로 하는 리서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어제 동양 에스텍을 3,000원대 이제 3,3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종가가 네. 금요일 날. 근데 어제 목표가가 6,000원 이상을 제시하는 바람에 어제 그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좀 네. 강세를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mRNA 관련해서 뭐 녹집사서부터 뭐 그렇죠. 아이진, ST팜 네. 여러 종목이 있었고 뭐 강림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이 아이진이나 이런 종목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이제 개발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어제 mRNA 방식이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이렇게 네. 개발하는 그런 거 비법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이 어제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그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좀 유예한다는 그런 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셔야 된다면 어떤 기술을 또 우리가 뭐 바이오 시뮬러처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또 앞으로 또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해주는 또 월요일 방송과 또 화요일 방송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은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지 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 볼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나눠볼 텐데요. 화요일은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전해주시는 네. 내용이죠. 일단은 이제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동시에 샀거나 동시에 팔았던 종목을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또 누적이 돼서 또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그렇죠.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5월 3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날 보시면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호텔 신라, 현대차, S-오일, 만도, 제일기획, LG 플러스, 신세계,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호텔 신라도 계속 지금 증권사들의 레포트 계속 목표가 상향하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면세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호텔 신라가 올해는 아마 소비 회복이 살아나면서 일단 주가가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뭐 어차피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뭐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뭐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오일은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65불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정제 마진 하려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일단 S-오일 일단은 또 매수세에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최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만도도 올해 뭐 최대 실적 뭐 나온다 그래 가지고 한번 다시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만도도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워낙 뭐 고점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수세가 몰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기획 역시 뭐 우리 삼성그룹의 일단 홍보 관련 그런 회사인데 제일기획도 일단 매수세가 몰렸고 그다음에 LG U+, 신세계 뭐 신세계도 역시 뭐 호텔 신라 같은 개념을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뭐 카카오 비교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이슈를 이제 생산하는데 아마 네이버도 상대적으로는 지금 카카오가 좀 많이 올랐지만 네이버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계류일이 또 벌어진다면 또 네이버도 어떤 싸다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엔진은 역시 뭐 삼성그룹의 일단은 뭐 대표적인 회사여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일단 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매도한 종목도 이제 롯데케미칼, 케미칼 화학 쪽에 일단은 올해 실적도 좋으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매도에 동참을 했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지수 어떤 선물 옵션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지수 관련해서 어차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우리 프로그램 매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뭐냐 매수 매도에서 보면 이제 차익 거래라는 게 있는데 차익 거래는
뭡니까? 그 선물하고 이런 주식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평가된 거를 팔고 저평가되는 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물하고 지수를 비교할 때 일단은 고평가된 거를 팔아야 되고 저평가된 걸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가 있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지수 시총 상위 시총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 매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 파생의 이런 우리 차익 거래를 보시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뭐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회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등락에 있어서는 일단 그런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호 석유도 지금 석유 쪽 개수 이쪽도 뭐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 주가도 좋았는데 이제 최근에 역시 아마 이익 실현 차원에서 아마 이날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한 것 같고요. 뭐 삼성물산도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상속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주회사의 개념인데 이날은 또 삼성물산을 이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뭐 어차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 지금 뭐 고체 연료 전지 뭐 이렇고 일본에서 지난번에 무라따는 회사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일단은 뭐 대량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아마 일본의 그런 어떤 무라따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글로벌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서 일본의 무라따하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 FLCC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경쟁사지만 아마 2차 전지도 결국에는 무라따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종목들하고 또 비교 우위를 따져가지고 아마 포트폴리오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가스보다는 수소에 완전히 특화한 회사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마 이름도 아마 수소공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는 어차피 이런 종목은 이제 뭐 우리가 영어로 하면 유틸리티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경기 어떤 방어주 성격인데 일단은 가스공사 자체는 이런 뭐 가스 요금이나 이런 거 이제 어떤 그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또 우리가 뭐 한전도 마찬가지지만 한전도 전기요금에 일단은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요금이 인상됐을 때 그럴 때 일시적으로 투자라는 종목이지 아마 장기적으로 뭐 배당이 뭐 좋아서 투자는 모를까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이렇게 좀 비교 상대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아까 이제 보시면 S-오일은 사고 SK이노베이션을 파는 걸 봐서는 아마 SK이노베이션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마 매도를 하지 않았나. 그럼 단순하게 S-오일하고 SK이노베이션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똑같이 정제업이지만 SK이노베이션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2차 전지에서 뭔가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오일을 사고 SK이노베이션은 파는 이게 이제 보통 페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롱앤숏 전략인데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 4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를 또 이날은 샀어요. 그다음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또 SK이노베이션을 또 샀어요 이날은.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SDI, S-오일, LG 플러스, 포스코. 그래서 좀 보면은 이제 이날은 S-오일하고 SK이노베이션 동시에 샀고요.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 뭐 위탁,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의 위탁 생산 얘기 나오면서 계속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또 부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지금 계속 목표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뭐 40만 원 이상도 거의 제시하는 50만 원 가까이지도 제시하는 어떤 증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는 철강주들의 일단 대장주니까 일단은 대장주가 1등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2등 주자가 현대제철이 나서고 그다음에 3등 주자는 이제 세아 제강 뭐 삼형제서부터 이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저볼 때는 어느 정도 또 평준화가 되면 다시 또 대장주로 아마 순환 매식으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뭐 포스코에 대해서는 워낙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 종목은 이제 LG전자, 한국전력, 두산 퓨얼셀. 아마 두산 퓨얼셀은 계속 외국인하고 일단은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아마 공매도 타겟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한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전기요금에 연동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 쉬었고 5월 6일 보시면 이제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KB금융, S-오일,
신한지주, 호텔신라, 롯데케미칼, 포스코. 그래서 이날부터는 이제 우리 그 은행주들을 또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KB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보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무착륙 비행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공항마다 지금 뭐 김해든 뭐 제주든 아마 무착륙 어떤 비행을 계속 그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아마 그 공개적으로는 아마 뉴스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김포공항의 경우에도 지금 국제선이 거의 지금 뭐 손님이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이제 주로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만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지금 이제 비행기가 배정이 돼서 아마 운항을 이제 조만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이 일단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일단 대한항공이 모처럼 일단 매수에 일단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는 아까 말씀드렸고 롯데케미칼도 또 이날은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뭐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 종목은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또 이날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동시에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하이닉스, SDI,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지금 뭐 계속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이날은 또 셀트리온은 아마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셀트리온은 제가 볼 때는 요새 어떤 테마주가 이제 형성이 되지만 일단 셀트리온은 오를 때는 팔고 빠질 때 사는 이런 전략이 어떤 박스권 전략이 주요하지 않을까. 셀트리온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뭐 100%다 매수 매도가 아니라 절반 정도를 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임하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5월 7일 날은 셀트리온 또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 CJ 제일제당, HD 산업개발, KT 엔지에서 보면은 이제 산업개발은 뭐 건설주니까 뭐 최근에 뭐 아파트 뭐 가격도 오르게 해가지고 아마 건설주들을 또 계속 뭐 서울시장이 새로 지금 당선이 됨으로써 아마 이런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HDC 산업개발이 또 새롭게 일단 매수에 일단은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도 지금 뭐 우리 지금 식료 관련주들이 계속 곡물가 인상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이 이제 그 생분해 플라스틱 뭐냐면 이제 플라스틱이 일단은 분해가 안 되는데 아마 CJ 제일제당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뭐 CJ 대한통운인가 어떤 거 택배 관련해서도 이런 어떤 CJ 제일제당의 어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기술을 인정해서 아마 그것도 앞으로는 좀 아직은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생분해 플라스틱이 우리 그 환경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부각될 시점이 올 거는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 세계적으로 아마 유리한 것 같은데 CJ 제일제당이 가장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호석유 뭐 금호석유는 이제 최근에 어떤 거 뭐 조카하고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됐는데 일단 금호석유 자체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은 좀 또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두산 피어스에서 두산 피어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아마 이게 두산그룹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나. 사실 두산그룹은 전에부터 이런 자금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번에도 이제 두산중공업도 뭐 계속 뭐 회사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도 이제 분할하면서 이제 일부를 매각을 하거든요.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아마 두산그룹이 계속 자금 차원에서 계속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계속 자금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두산 피어스 2차 전지 관련주도 결국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두산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조금 열세가 아니겠는가 해서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같은 2차 전지라도 뭐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롱앤숏 전략을 해가지고 약간 상대적으로 약한 두산피어스를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을 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최근에 뭐 어떤 이슈, 뭐 액면 분할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못 오르고 카카오하고 또 많이 저는 배울 때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류율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아마 그래서 카카오를 좀 그래도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문가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아까 보니까 1시간 전쯤부터 해서 계속 한국조선해양이라 관련한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8,500원 규모의 해양 설비 수주를 따냈다 브라질에서 네네. 함께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해양 원유 설비 수주를 그 싱가포르 조선사인 케펠과 함께 브라질 브라스사 발주를 해서 네.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걸까요?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네. 한국조선해양을 사는 게 맞고요. 네. 뭐 2차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연결 재무제표 하니까 네. 일단 현대중공업도 연관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일단은 영향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1차적으로 맞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주가를 비교해서 네. 어느 게 또 많이 올랐으면은 그거보다 덜 오르는 종목을 또 사는 것도 좋은데 네. 아마 이런 지주회사들은 또 다른 회사의 실적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하. 이거 하나만 보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근데 또 한국조선해양이 또 이미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차트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예.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그래서 그럴까요? 많이 오르지는 뭐 못하고 그런 영향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수주 관련해서는 이게 매출액에 네. 그 몇 프로를 차지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전체 매출액이 이게 네네. 뭐 10%다, 20%다, 30%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규모로 봐서는 크지만 네.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는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걸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뭐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그래서 있는 저는 이제 거겠네요. 전체적인 수주 금액을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 중에서 이제 8,500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서 아마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뉴스도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한번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피 종목을 네. 이제 종합 정리를 하면은 S-오일이 무려 3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4일 중에. 그다음에 현대차는 이틀, LG U+플러스 이틀,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틀, 포스코 이틀에서 S-오일이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한 종목이 되겠고 네. 이틀 이상은 이제 4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 SDI, 롯데케미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 매도가 일단은 반복이 되는 이런 어떤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뭐 제일기획, 신세계, 만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일단 하루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보시면은 이제 두산 피어셀이 3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 이틀, LG전자 이틀, 카카오 이틀,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된 종목인데 지금 아까 보면 이제 LG U+를 이제 네. 매수 가담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면서 네. 통신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LG U+에서 이제 KT를 바꿨는데 네. 저는 이제 뭐 계속 LG U+를 오래 써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뭡니까 그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더라고요. 네. 전철 안에서 보면서 제가 이제 KT는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유리한지. 그래서 저 볼 때는 우리가 뭐 5G도 있지만은 네. LG U+가 어차피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취약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뭐 그게 LG U+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 U+ 3사를 비교했을 때 냉정하게 그렇죠. 비교해서 과연 와이파이가 네. 그 전철역이라든가 요새는 뭐 버스는 뭐 공공 와이파이가 상관이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을 때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LTE를 쓰지 않고 와이파이를 어디가 더 잘 터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소비자들이 어떤 뭐 선호도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그게 결국은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LTE 아마 그래서 아마 LG 플러스에도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뭔가 좋은 기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아까 요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SOL을 보시면은 기관들은 지난주 연속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3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사실 기관들은 보면은 4월 26일부터 계속 매수를 했는데 이 보시면은 투신하고 연기금을 열심히 매수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84,000원에서 94,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들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는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어떤 매매 행태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권사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점유율 차원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투신이나 연기금처럼
어떤 그 포트폴리오 어떤 수익률 제고보다는 아마 뭐 이런 그 점유율 이런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의미를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계속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아마 계속 뭐 최근에 순매도다 순매수 뭐 와중에서도 꾸준히 매수한 종목들을 비교를 하실 때는 찾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결국 이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이 틈을 타가지고 또 기타 범위는 좀 조금씩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차트 역시 계속 그러면서 우상향 차트를 보였죠. 그래서 보면은 그 매수 시점 자체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사실 매수한 거거든요. 보면 4월 말에 보면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올리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RSI도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또 한 번 음봉이 나면 그때는 이제 매도 타임을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는 일단은 이제 요거 차트가 박스가 잘못됐는데 네. 기관들은 계속 샀어요. 4일 동안.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팔아서 이제 순증으로 와서는 이제 이틀 연속 사고 팔았는데 역시 투신이 이제 계속 사고 있죠. 네. 투신이 사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사모펀드가 그다음에 기타 법인 아마 기타 법인은 현대차 관련 법인들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가가 그래도 22만 원대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차트는 지금 우리 고점 거의 뭐 30만 원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아마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있다면은 현대차도 충분히 어떤 이슈만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LG U+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신들이 계속 사고 있고 연기금은 팔고 있어요 거꾸로.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서 계속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어쨌든간에 투신은 사고 연기금 팔고 기타 보면 이제 파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떤 탄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13,000원대 주가가 일단 14,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계속 보면 LG 플러스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RSI로 봐서는 아직은 매도 타임이 아니다. 아직도 네. 올라갈 수 있는 LCA 여지는 하는 걸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 신라도 보시면 이거는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 특히 이제 투신이 계속 사고 있고 이제 사모펀드가 사고 있죠. 그래서 기관하고 투신하고 뭐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함으로써 결국은 84,000원대 주식이 거의 92,000원까지 거의 10% 이상 오른 종목인데 역시 이 종목도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뭐 계속 사고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반복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엇갈리는 거죠. 투신하고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세게 지금 뭐 거의 매수 수량이 기간에 거의 10배 내지 5배 정도 큰 규모로 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거의 이제 40만 원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RSI도 아직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아시다시피 보면 외국인들이 4월 19일 그다음에 우리 기관들도 4월 18일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뭔가 안 좋은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건데 그래도 주가가 그래서 결국 5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지금 어느 정도는 RSI가 지금 보면 저수지에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RSI가 저수지에 있을 때는 이제 주가가 오르기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죠. 빠져나오면은 이제 오를 텐데 올라가는 이게 또 거죠. 속임수가 있어요. 이게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 다시 있기 들어가요.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 RSI 전법은 네. 우리가 아까 우리 뭐 앞 시간에는 뭐 해안선 차트도 있지만 네. RSI가 일단은 우리가 저수지에 있을 때 사서 기다리면은 뭐 거의 그 회사가 뭐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네. 일단 장기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그 성질만 급하지 않으시면은 네. 이런 RSI가 이게 저수지에 있을 때 매수하는 전력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호석유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도 계속 파는 모습이고 일단 연기금도 계속 팔고 투신만 일단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일단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있고 있는데 과연 또 우리가 30만 원을 돌파할지가 일단은 캐션 마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LG전자 역시 외국인들이 뭐 지속 팔고 있고 기관들도 계속 파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고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계속 파는 모습에서 아마
1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5만 원대로 이제 하락한 모습인데 아직은 주가 자체가 좀 향배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카카오 일단 외국인들은 뭐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도 일단 투심만 좀 사는 것 같고 연기금들은 최근에 많이 파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거의 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1만 4천 원. 그래서 지금 좀 꺾인 모습인데 RSI가 보시면은 계속 그때 가열일 때는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RSI가 밑으로 내려온 상태라 지금은 이제 더 빠질지 오를지 RSI를 네. 봐서는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기관들이 투신이 주로 사고 있고 보험사까지 갓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일단은 매수가 좀 매도보다는 많은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기타 법인이 일단은 매도를 하는데 역시 27만 원대에서 28만 원까지 올랐는데 앞에 정고점 33만 원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하면은 충분히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핫한 종목이죠. 지금 뭐 공매도 타겟이 됐다. 일단 보면은 외국인들이 5월 6일 날 거의 뭐 많은 수량을 팔았죠. 그리고 이제 그날은 기관도 같이 팔았는데 네. 일단은 뭐 투시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공매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주가 자체가 거의 뭐 지금 RSI가 이제 저수지에서 조금 나오려고 그러죠. 저수지에 네. 있을 때가 23만 4천 원인데 조금 벗어났는데 역시 지금 뭐 조금이라도 우리 단기에 반등을 하니까 역시 주식은 우리가 RSI를 하시는 분들은 네. 저수지일 때 좀 담아 놓으시면은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는 일단 기관 외국인이 매수 매도가 이제 엇갈리는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이고 투신도 거의 뭐 많이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이버 주가가 역시 기관들이 계속 매도 공세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삼성 SDI도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에서 투신이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파는 모습, 연기금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대체로 연기금들도 계속 매도가 많았다. 역시 삼성 SDI도 일단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네. 롯데케미칼은 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연기금들은 좀 사는 모습이고 투시는 이제 반복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데 외국인이 샀다 하면 좀 큰 규모로 사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 때는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차트는 지금 이제 30만 9천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좀 더 외국인들이 좀 더 크게 베팅을 한다면은 정고점 34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이거는 뭐 역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수 관련해서 파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은 연기금들이 계속 팔고 있고 투신도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고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는 모습 결국에는 개인들이 일단은 하이닉스 주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아마 개인들에게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보면은 주가가 계속 지금 아래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 선 아마 61선 이 선을 아마 지켜내면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말할 네. 필요 없는 종목이고요. 역시 그렇죠. 주가는 박스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이제 매수매도 종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스템 임플란트 5월 3일 날 이 두 종목만 일단 올랐는데 결국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과연 이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외 쪽은 이제 여기가 담당하는데 이제 재고가 이제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재고가 주느냐 느느냐에 따라서 아마 회사가 어떤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오스테 임플란트는 이제 결국에 우리 뭡니까 임플란트 회사인데 결국 이 회사는 이제 관건은 일단은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시장이 얼마나 계속 성장을 하냐에 따라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실적이 좌우가 되는데 이날은 외국인이나 기관 동시에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맘스터치는 아시다시피 뭐 햄버거 뭐 이런 회사죠. 그렇죠. 뭐 네. 햄버거하고 저거죠 치킨 회사인데 네. 아마 이날은 굉장히 많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도 보면 전에 한번 중국 판호가 열렸다 해서 그때 한번 반짝하더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게임주들은 워낙 경쟁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렇죠. 게임주들은 워낙 또 지금 인건비를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부담이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에 분명히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게임주들이 지금 계속 반짝했다가 이게 빠지는 거 봐서는 게임주들도 아마 좀 우상향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JYP 엔터 지금 뭐 계속 이런 그 우리 연예 기획사들도 뭔가 뭐 일본 공연이다 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실적으로 아직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엔터주들도 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이제 모습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시점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뭔가 이런 공연이라든가 물론 어차피 비대면 공연이겠지만 그런 게 어떤 실적으로 이제 연결돼야 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은 다시 일단 코로나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JYP 엔터라든가 다른 영역사가 일본 공연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찰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즌 역시 우리 뭐 진단 키트가 어떤 때는 또 계속 영향을 받아서 오를 때 있고 또 빠질 때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시즌은 실적 관련해 가지고 과연 전분기 대비 얼마나 좋아지는 나쁘냐에 따라서 아마 수요는 계속 있지만 그에 따라 시즌은 아마 좌우될 것 같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면 분명히 기관의 외국인들은 아마 공매도 또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시즌은 이제 그게 좀 위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월 4일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CJ E&M 그래서 CJ E&M도 계속 또 좋은 뉴스가 많이 났어요. 목표가를 올리는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마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MW 지금 보면은 이제 5G 관련주들이 2년 전에 대시세를 나고 나서 지금 거의 계속 2년 동안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뭐 5G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6G까지로 바로 넘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호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매수가 대비 대부분 30% 40% 하락한 상태인데 지금 그렇다고 뭐 손절하기도 억울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5G 관련지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다음에 5월 6일 역시 CJ E&M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는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자가 몰리고 일단 증권계 어널리스트들도 서울 반도체는 이제 목표가를 좀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박사엘 바이오도 작년에 이제 핫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진성 TEC. 진성 TEC는 어차피 이제 미국 경기 관련 뭐 중국 관련인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진성 TEC인데 이런 건설 기계들 결국 이제 미국도 이 교량이 굉장히 이거 위험한 교량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어떤 사회 간접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캐터필러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뭐 두산 바켓, 뭐 진성티지 이런 종목들이 또 네. 그런 또 사회 관련해가지고 SOC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될 때는 오른 종목인데 진성티스가 모처럼 순매수를 한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YG1 아까 뭐 엔터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처음에 나서 저는 네.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TV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네, 알았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TV도 조금 처음에 핫했는데 네. 요새는 유튜브에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나름대로 또 지금 뭐 독자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TV도 여러 가지 뭐 광고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계속 또 올리는 이런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 콜마 B&H, 엔지캠 생명과학.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뭐 계속 임상 관련해 가지고 나올 때마다 오르고 아닐 때 이제 빠지고 반복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콜마 B&H 역시 이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 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국 관련주도 아까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이런 종목들은 중국의 과연 어떤 그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비 지수라든가 이걸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들을 5월 6일 날 매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5월 7일 날 이제 금요일 날인데 일단은 JYP 엔터, 서울 반도체, SM 해가지고 엔터주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IPS. 원익 IPS도 워낙 반도체 관련주가 한때는 계속 독약 청점에서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이제 원익 그룹 자체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서울 반도체만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보였고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CJENM, JF엔터 이런 종목들은 네.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은 하루 매수 이틀 매도, 그다음에 CJENM은 이틀 매수 하루 매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우리 CJENM이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서울 반도체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인데 기관을 보시면 이제 투신이 최근에 연기금하고 비교적 큰 규모로 일단 순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은 그 전에 서울 반도체에서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2만 원대 주가가 거의 18,000원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네. 안 빠졌는데 결국에 이제 2만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앞에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맨 앞에 고점 2만 한 2, 3천 원도 아마 바라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RSI가 70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아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RSI가 과연 70을 돌파하느냐가 일단 향후에 서울 반도체 주가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뭐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못 하는데 일단은 연기금들은 샀다가 조금 최근에 팔았고 그다음에 투신은 지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투신하고 연기금의 게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역시 헬스케어 주가 자체는 지금 거의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CJENM 일단은 뭐 매수를 좀 많이 했죠. 매도보다는 어쨌든 간에 주가도 14만 원대 초반에서 14만 9천 원에서 15만 원대 왔는데 즉 여기서 뻗지 못하고 네. 일단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좀 뻗었으면은 좀 더 나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음봉을 길게 맞아가지고 지금 조정인데 이게 뭐 앞으로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양 자체는 워낙 그 장대 음봉이 났기 때문에 네. 크게 좀 기대를 하기엔 좀 지금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JF엔터는 일단은 매수, 그러니까 주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연기금 네. 했는데 지금 또 이날은 5월 7일 날은 또 많이 매수에 가담을 해서 주가가 역시 네. 저수지에 있을 때 샀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그렇죠.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죠. 어디까지 네.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엔터주들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지금 관심 속에 많이 멀어졌어요. 그쵸. 제가 그래서 뭐 공연 이런 소식이 있고 뭐 비대면 공연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음반이 뭐 나왔다는 얘기도 별로 듣지 않고 그다음에 새롭게 데뷔하는 뭐 네. 기존의 걸그룹이나 이런 어떤 그룹들 자체가 네. 앨범을 새로 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그 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무래도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그쵸, 네. 뭐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쵸. 대면을 이제 엔터에 해야 계신 되는데 분들이. 대면 안 네. 되니까 아마 비대면도 이제 거의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금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